연말이 되면 언론에서 연말정산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13월에 월급이 어쩌고 폭탄이 어쩌고 그러면서 세금을 아끼라고 합니다. 보도 나오는 시점이 대부분 12월입니다. 카드 공제가 늘어났으니 더 써라.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해라. 13월에 월급을 챙기려다 12월에 돈 씀씀이만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연말정산 정보는 1월부터 차근차근 챙겨야 합니다. 올해는 꼭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13월에 월급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인데요. 그래도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줄여야겠죠. 대표적인 방법이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국가가 돌려주겠다는 건데요. 회사가 6월분 월급을 줄 때 이에 대한 결과물로 더 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그럼 이때 덜 내고 더 내고의 기준을 우선 알아야겠죠. 직장인들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냅니다. 국가는 이때 기준이 되는 연봉의 100%에 대해 세금을 다 부과하지는 않고 부양가족이나 일부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일부 금액은 공제하고, 그러니까 빼고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연봉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인데 소득공제를 1천만 원 받는다.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직장인을 기준으로 보면 연봉 3천만 원이면 세금을 342만 원 정도 내거든요. 그런데 소득공제를 1천만 원 받아서 내 연봉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세금이 192만 원이 됩니다. 165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내 연봉을 줄여주는 게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거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와 함께 많이 듣는 단어가 있죠. 바로 세액공제인데요.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겁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세액공제 50만 원을 받았다. 이러면 내가 낼 세금 자체가 50만 원 줄어드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줄이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세액공제가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봉을 많이 받는 입장에서는 과세 구간을 줄이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금을 줄일까? 연말정산에 일단 공제받을 영수증들을 잘 챙겨야겠죠. 사실 대부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데요.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은 증명 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 민간주택 월세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따로 챙겨야 합니다. 그냥 다 찾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자금과 관련된 공제도 있는데요. 월세가 세액공제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주택 임차 차입금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경우 15년 이상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100%를 공제받습니다. 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진짜 고민해야 할 부분은 금융상품인데요. 자동차 보험이나 청약저축 같은 상품들은 필요에 의해서 가입하기 때문에 사실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적으로 연말정산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가입할지 말지가 중요하죠. 대표적인 연말정산 금융상품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인데요. 노후를 위한 상품이죠. 연금저축과 IRP를 더해서 총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일 경우 추가 납입 200만 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면 납입한 금액의 16.5%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이 5,500만 원을 넘는다면 13.2%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연봉 4천만 원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으면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연봉이 6천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었다면 52만 8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개인형 IRP까지 추가하면 더 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아까 400만 원을 넣었으니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는다면 총 115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는다고 말씀드리고 IRP에는 300만 원을 넣었냐면, IRP는 아무래도 운용 수수료 등이 붙기 때문에 수수료가 조금 있어요. 연금저축은 증권사와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퇴직연금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말정산을 위해서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아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거든요. IRP는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가 어려워요. 연금저축도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드시 장기 투자라는 생각을 갖고 가입을 하셔야겠죠. 올해는 지금부터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천천히 연말정산에 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돈이 되는 정보 돈터치,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